네, 뉴욕 증시는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쉬었고요. 미국은요. 간밤에 이번 주에 첫 장이 열렸습니다. 2월 넷째 주 첫 장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이 밀려서 0.91% 하락했습니다. 15,630.78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다시 5,0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0.6% 빠지면서 4,975.51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도 0.17% 하락했습니다. 간밤의 분위기는 최근 뉴욕 증시 랠리를 이끈 주도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고조된 긴장감이 크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핀비즈맵 가서 먼저 함께 보시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유독 빨갛게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4.35% 급락한 694.52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새빨갛게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은 일라이딜리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엔비디아 지난해 10월 17일 이후로 가장 낙폭이 큽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시가총액에서 하루 차이로 연달아 제쳤던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에게 시가총액 순위에서 다시 자리를 내주고 5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걸로 예상되죠.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아래 위 11%씩 열려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평균은요.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 206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63달러 정도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12%나 더 늘어날 걸로 보는 건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예상치보다도 지금 숫자들이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시장의 전망 집계치에 숫자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부풀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뭐가 나와도 이 기대를 뛰어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롭 캐피털, 베어드 이런 월가 기관들도 앞다퉈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00달러, 1050달러 이런 정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두 가지 시각이 엇갈립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하락폭이 급락 수준이었던 게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별로라는 사인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고요. 에버코어 같은 기관은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1990년대 말 시스코의 닷컴 버블 붕괴 전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은 엔비디아인데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엔비디아는 이번에 쉬는 걸까? 다시 날아갈까? 아니면 정말로 1990년대 시스코와 비슷한 상황인 걸까?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번에 긴 잠을 자지는 않더라도 잠시 쉰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의 주인공은 또 누구로 보면 될지 잠시 후에 장희성 미래에셋 반포역 WM 지점장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비즈맵에서 아까 보셨죠?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함께 유달리 두드러지게 빨갛게 하락했습니다. 3.1% 떨어졌는데요. 일단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미국 포드사가 전기차 SUV인 머스탱 마하 2 모델의 가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떨어뜨렸다는 소식이 들어온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차 업계 가격 경쟁은 아무래도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전략을 같이 구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지난해 테슬라 강세론을 펼친 걸로 집중적으로 짚어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테슬라에 투자하는 기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0%는 올해 연말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S&P 500 지수보다 저조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올해는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기회되는 대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 그야말로 다른 업체들을 뒤로 떨어뜨리고 앞으로 질주하는 회사가 될 거라는데 별로 이견이 없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네,
이런 견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자꾸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FOMC의 의사록도 공개되는데요.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을 제어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금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요. 지금 정도의 금리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그렇게 제어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은 사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이것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함께 보시면요. 네, 아마존이 간밤에 1.43%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에 아마존이 월그린을 대체하면서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야말로 딱 30개만, 30종목만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시장인데요. 오는 26일부터 월그린은 빠지고 아마존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유가 가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가보면요. 네, 유가, 저희 어제 유가 불안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간밤에는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26% 빠지면서 82.51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1.28% 하락하면서 배럴당 78.1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장 금리도 함께 보시면요. 네, 내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역시 금리 조금씩 내렸습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 그래도 여전히 4.6%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6140,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3%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2%대입니다. 4.27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